안녕하세요. 벤코입니다. 학창시절 역사 시간마다 항상 궁금했던 것이 어째서 서양은 산업화에 일찍 성공할 수 있었고 아시아는 그러지 못했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서양, 특히 유럽과 비교해서 아시아가 산업화에 뒤처진 이유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자, 출발하시죠. 서양의 산업화하면 영국의 산업혁명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요. 일반적으로 영국 산업혁명을 가능케 한 요인으로 세 가지를 꼽습니다. 첫째, 정치적 안정. 17세기 명예혁명 이후 의회 민주주의가 꽃피우면서 정치를 비롯 사회 전반의 시스템이 안정되었다는 것. 둘째, 풍부한 노동력. 인클로저 운동으로 토지를 잃은 빈농들이 도시로 몰려들어 산업혁명의 노동력 기반을 제공했다는 것. 셋째, 풍부한 지하자원. 증기기관과 방직기를 돌리기 위한 철광석과 석탄이 영국에 풍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중국, 일본 등 아시아의 대표 국가들은 위의 세 가지 요소를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중국의 경우만 생각해도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대적 의미의 의회 민주주의는 아니지만 명청시대의 강력한 왕권에 의해 일정 기간 동안 정치적 안정이 이루어졌었고 오히려 노동력과 지하자원은 중국의 강점이기도 하니까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아시아 국가들도 이러한 요소를 어느 정도 갖추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산업화를 달성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기인할까요? 요새 주목받고 있는 한 아이디어는 동서양 간 임금 격차에 주목합니다. 요점은 영국의 경우 부족한 인구로 상대적으로 비싼 인건비를 극복하기 위해 기계 투입을 통한 생산성 증대를 이루었지만 아시아는 과잉 인구로 값싼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었기에 노동력 추가 투입으로 절대 생산량 증가에 안주하다 산업화가 지연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아시아의 노동력이 얼마나 저렴했을까요? 17세기 일본은 100년간의 전국시대가 끝나고 평화의 시기가 도래하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자연스레 인건비가 큰 폭으로 하락합니다. 당시 인건비 수준을 간접적으로 보여준 자료가 있는데 나고야 지역 17세기 후반과 19세기 초반을 비교하면 가축수가 1만 8천 마리에서 8천 마리로 약 55% 감소합니다. 워낙 인건비가 저렴하다 보니 말과 소를 활용한 경작이 줄고 사람이 직접 경작에 더 많이 활용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시아의 경제 발전이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17세기 이후 상업자본주의 발전에 확실한 양상이 나타납니다. 일본에서는 원예가 발달해 국화와 나팔꽃을 육종시킨 것이 유행했고 중국도 목화 재배가 크게 발달했습니다. 전에는 각 농가에서 각각 면포를 생산했지만 이제는 면포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전업 농가도 출현합니다. 식량 목적이 아닌 대중들의 수요에 대응하는 상품 작물 출시 등 상품 경제의 활성화 및 생산력 증대가 분명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노동력 추가 투입을 통한 총 생산량 증가였지 기계를 통한 근본적 생산성 증대는 아니었습니다. 아시아와 달리 영국은 인건비가 매우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산업혁명 직전 기준 영국의 인건비는 은화로 약 17g이었다고 하는데 중국, 인도가 3g인 것에 비하면 약 6배나 높았습니다. 쌀은 상대적으로 지력 손실이 적고 한 곳에서 2모작, 3모작도 가능할 정도로 인구 부양력이 높은 작물입니다. 반면 유럽의 주요 작물인 밀은 쌀에 비해 인구 부양력이 현저히 낮죠. 매년 지력이 떨어져 그나마 한 곳에서 오랫동안 농사짓기도 어렵다고 하네요. 물론 유럽에서도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거듭 18세기의 신농법, 즉 사료작물을 휴영지에 재배해 지력을 높이는 방법을 도입한 후에는 식량 증가로 인구가 다소 늘어납니다만 기본적으로 밀이 쌀에 비해 인구 부양력이 현저히 낮아서 인구 과잉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자연스레 유럽의 노동력 가치가 아시아에 비해 훨씬 높았고 영국의 높은 인건비 수준은 이를 반영한 결과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발명된 증기기관이나 방직기 등은 높은 인건비를 어떻게 극복할지 치열하게 고민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1900년대 초 미국 포드의 T형 자동차는 산업화 생산성 관련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1908년 이 모델이 처음 출시될 때는 연 생산량 1만 대에
가격도 약 800불, 현재 물가로 환산 시 약 23,000불로 가격은 비싸고 생산량도 수요에 비하면 턱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컨베이어 벨트 공정 기술 도입 후 1918년 70만 대, 1922년은 130만 대로 생산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철저한 분업화로 노동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근로자들의 숙련도가 증가하니 자연스레 일정한 노동력 투입에도 생산량이 대폭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이죠. 대량 생산하니 규모의 경제로 원가가 절감되어서 1922년에는 대당 300달러, 현재 물가로 약 5,000달러까지 가격이 하락합니다. 요점은 인건비 차이를 극복하려는 혁신 의지의 유무가 동서양 간 차이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의회 민주주의 등 정치체제 차이, 계몽주의 및 자연과학의 발전 등 여러 가지 요인이 근대 유럽의 경쟁력 우위로 작용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만 위와 같은 분석 역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교훈, 결핍은 때때로 혁신의 주요한 동기가 된다. 새겨봐야 할 문구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